안녕하세요. 현직 체육업 종사자입니다. 정확히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취득했습니다. 당시에 체육 관련 학과를 나오면 시험 없이 면접만 보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권도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국견에 가서 연수교육을 받고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실기는 태권도 자격증을 대체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100% 시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5년 전쯤에 보디빌딩 생체를 실기하고 구슬만 보고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만 있으면은 추가 취득은 실기하고 구슬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필기를 합격하고 어떤 종목이든 하나를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년 전에 코로나로 쉴 때 기능사 시험,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를 보고 실기도 보고 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2차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사범님이 아니 관장님 어떻게 태권도 관장님이 공인중개사 붙었냐고 물어보면서 좀 공부하는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올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40대 중반에 시험을 봤는데 머리가 잘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붙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알려드리고 올해는 반드시 도전하셔서 일선에 계시는 보디빌딩, 헬스 지도자 분들하고 태권도 사모님들 중에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취득하시라고 공부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도 연간 일정입니다. 저희가 노리는 자격증은 이 중에서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이 자격증이 가장 바이블입니다. 난이도도 쉽고 저희가 반드시 1차적으로 따야 할 자격증입니다. 필기시험은 4월 8일부터 접수 시작입니다. 사모님들 아니면은 헬스 트레이너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시면은 핸드폰에다 날짜 기입하셔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접수일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험장에서 보려면 그날 일찍 접수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은 5월 7일입니다. 한 달 뒤에 봅니다. 합격자 발표는 같은 달에 5월 26일입니다. 저희는 이후 과정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필기시험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취득 절차는 필기시험 보고요. 합격하면은 실기와 구술을 봅니다. 같은 날에 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를 가면 됩니다. 연수는 가가지고 편안하게 강사님들 이야기 듣거나 이야기 듣기 쉽지 않으시면은 가서 드라마 한 편 쭉 떼고 오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총 7과목 중에서 5과목 선택입니다. 이 중에서 자신 있는 거 5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스포츠학 전공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인데 이 과목 선택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번에 취득해야 할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2급은 과연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취득해야 할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은 난이도 별 2개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별 하나예요. 별 하나도 안 됩니다. 별 반 개입니다. 제가 세모 줬어요. 상식만 있어도 붙을 수 있는 게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 위에가 기능사 자격증 시험입니다. 책 한 권 가지고 문답 해가지고 3번 보면은 붙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2급입니다. 난이도 별 2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국가 자격증 중에서 난이도
하급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 위 난이도가 기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저희 최고 치면은 최고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별 4개입니다. 별 4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부해서 간신히 붙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가 이 별 4개입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 자격증은 2달 정도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난이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은 전 국민이 보는 어른들 수능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일반인 기준으로 난이도 최상 난이도입니다. 별 5개입니다. 저희가 일선에 있는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체육계열로는 경비지도사 이 정도가 일반인 기준으로는 최상위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은 넘사벽 단계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 8개 있습니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증인데 세무사도 포함되고요. 별 10개입니다. 이 자격증은 저희가 정말 넘사벽입니다. 천재들만 도전하고요. 이 사람들도 3년씩, 2년씩, 3년씩 꾸준하게 올인해가지고 붙을까 말까 합니다. 저희들 머리로는 넘어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단계로 치면은 국가전문자격증 8개, 이게 신급이고요. 공인중개사는 인간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 기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인강 듣고 공부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별 4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딸 수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2급은요. 별 2개밖에 안 됩니다. 두세 달이면 충분히 붙고 남을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기능사 자격증. 이건 2주 코스입니다. 2주 코스. 이거는 그냥 상시 코스고요. 자, 어떻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난이도가 쉽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어쨌거나 사지선단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근거 듣는 게 찍어도 25% 확률입니다. 두 번째는 문답입니다. 이게 왜 문답이냐고 하시는데 문제 나오고 답입니다. 문제 나오고 답입니다.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한 페이지입니다. 그거를 40초, 5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240개 풀어야 됩니다. 머리 쥐납니다, 쥐. 하지만 이렇게 문답 나오고 사지선단 자체가 난이도가 낮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기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건강운동사 관리사를 공인중개사라는 동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사지선단입니다. 하지만 얘는 오지선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볼 필요 없고요. 이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3개월 동안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인강든 관계없습니다. 다 좋은 인강입니다. 한번 내가 인강을 끊었으면은 그 인강만 보십시오. 다른 사람 강사 거 보지 마세요. 일단 인강을 듣는 방법도 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린 방법은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으면은 1.2배속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때는 1.5배속으로 좀 빨리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회독합니다. 이때는 기본 강의 1.8배속이나 2배속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기는 안 되지만 제일 기본적인 뼈대가 잡힙니다. 뼈대가 잡히고 강사들이 중간중간 했던 농담 같은 것들 다음에 들을 때 또 들리고요. 마지막 들을 때 또 들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강을 같은 강의로만 3번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강의를 3번 듣는 이유가 예를 들어 기초 강의가 있고 기본 강의가 있고 핵심 요약이 있고 마무리 정리가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같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한 강의만 듣게 되면은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강의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돌리면은 이 말이 빨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또 돌리면은 아무리 강의하는 분들이 말을 제가 빨리 돌린다 하더라도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일단은 인강으로 뼈대를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3개월 기간을 주고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첫 번째 푼 다음에 해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때 제가 생긴 지식들 중에서 요약할 것들을 요약하면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죠.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같은 기출문제를 최소한 5회독 이상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5회독 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렇게 인강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3번 들으시고 기출문제 5회독 하시면은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처음에 푸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2주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또 같은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이 일주일로 단축이 됩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3회독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회독 하게 되면은 한 이틀이면 다 봅니다. 5회독 하게 되면은 하루만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험하기 전날 기출문제 틀린 것만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요약 정리한 것만 보시면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랬을 때는 기출문제만 푸십시오. 그리고 한 책만 놓으세요. 한 책만 해가지고 5회독 이상. 그렇게 시험장에 임하시면은 무조건 붙습니다. 여기서 국가자격의 시험 출제 원리가 나옵니다. 시험 내는 출제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의제기입니다. 민원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마다 문제 은행에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냈던 문제를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 내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의제기 들어오게 되면은 점수를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되도록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문제를 내게 되면은 허점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한 방향만 보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가지고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냈던 문제를 또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이유가 가장 안전한 선택은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겁니다. 냈던 문제를 또 내면 안 돼요. 약간은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간씩 변형만 하게 되면은 이의제기를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기출에서만 내지 않습니다. 80점은 기출로 내고요. 나머지 20점 정도는 새로운 문제 출제합니다. 저희는 2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80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잘하는 과목 70점 이상 맞고요. 못하는 과목 꽈락만 멸하면 됩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답 지문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지문이 들러리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에 들러리 나왔던 지문이 이번에는 정답 지문이 나옵니다. 한창만 파십시오. 한창만 파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새로 창작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다만 틀린 거는 지문이 정답으로 정답이 지문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60점만 넣으면 됩니다. 좋은 책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그 강사님 믿고 그 문제집 믿고 그것만 다 해독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하는 취미 없습니다. 각자 직업이 다 있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험 날짜 보고도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붙고는 싶습니다.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최선의 노력은 기출문제만 5회독 하십시오. 그럼 붙습니다. 저희 시험은 기출문제만 5회독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은 반드시 70점 이상 나오는 시험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고요. 제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F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은 기출문제만. 처음엔 2주, 그 다음 풀 때는 1주, 그 다음 풀 때는 3일, 네 번째 볼 때는 하루, 다섯 번째 볼 때는 3시간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회독하십시오. 다 회독해가지고 문단 철저하게 외우시면은 이번 시험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저희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함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다는 자체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은 관계없지만 저희 트레이너 분들이나 태권도 사범님들은 이직할 때 이력서에다가 당당히 기재하십시오. 우리 관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상관보다 상관하고 저도 같은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당당히 기재하십시오. 사설 자격증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인정되는 건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생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당당하게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프로필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따셔야 되고요. 일하는 중에도 연봉 협상할 때도 정당한 요구를 하십시오. 저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겠다.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면은 자신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격 요건도 최소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이 저를 봤을 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전문가다. 이런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직업관이 생깁니다. 제가 자격증이 없을 때는 아, 내가 이 일이 나의 직업이 될 수 있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은 어떤 게 할 수 있는지 아시죠? 체육관에 차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제가 밑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요. 딱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태권도가 아무리 5단이고 6단이면 뭐합니까? 태권도 4단인데 생체 있는 사람이 더 셉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요. 헬스를 오래 해가지고 아무리 몸짱이면 뭐합니까? 멸치인데 내 생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만큼은 또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2주만 시간 내신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기출 문제 5회 더 이상 하시고 당당하게 붙으셔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지역관을 가지시고 앞으로의 미래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격증이 있다는 자체가 어디 가서 꼴리지 않고 또 어디 가서 또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지십시오. 그리고 실기는 자신 있잖아요. 워낙에 운동 많이 하셨고 또 뭐 태권도든 헬스든 몸 좋으시고 실기는 자신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게 필기잖아요. 필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출 문제만 5회독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실기는 전부 다 자신 있으시니까 올해 반드시 합격하셔가지고 합격의 기쁨 누리시고 앞으로도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길 감사합니다.